오후장도 이분과 함께 럭키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 시간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낙폭을 줄여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코스닥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하루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도 강한 현대차 그룹부터 체크하고 올게요. 로봇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동반주들, 그룹주들의 동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위원님께서 지난 8월에 처음 공약을 해주시고 140%대의 수익률을, 그리고 다시 한번 10월에 재공약을 해주시고 80% 넘는 상승률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목표가 80만 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전략 들어보고요. 저희 반도체 볼게요. 하락 종목 수가 우세하지만 오늘 지수의 하방을 반도체 투톱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 시에는 이 반도체 대형주가 부담스럽다면 반도체 소부장단을 담아야 할까요?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전체 시장은 2,100개가 넘는 종목들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시장은 변동성 확대가 나타난 그런 시점에서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또 한 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오전 시장부터 지금 현재까지 현대차 그룹 쪽에 쏠리고 있는 이 자금에 대한 흐름, 현대차 그룹 안에서 현대차가 공장에 로봇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슈는 이전부터 계속 나타났던 그런 이슈이죠. 하지만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확대되는 것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국내 공장에는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제화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봇에 대한 투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글로벌 완성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이 흐름에 대한 확대가 이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마진율에 대한 개선 그리고 비용에 대한 축소,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오늘 알테오젠의 급락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그 정말 강한 매도가 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자금들이 기관과 외인들에 대한 자금은 현대차 그룹주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들의 자금 같은 경우는 이 로보틱스 관련된 소부장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보도록 할게요. 8월 28일 날 안내를 드렸던 구간부터 이제 10월 31일 날 또 한 번에 대한 제 추천을 좀 드렸던 자리입니다. 10월 31일부터 이제 올해 1월 달 가격이 이제 조금 비슷한 가격에서부터 1월 달에 정말 괄목할 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죠. 이번에 전전일이죠. 전전일에 목표 가격을 53만 원으로 상향을 시켜드렸는데 오늘 53만 원을 뚫고 지금 54만 원까지 돌파가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목표 가격 57만 원으로 상향을 시켜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메이저, 특히 이제 운용사 쪽에서는 매수에 대한 강도를 조금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와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턴 어라운드, 사실 오전장부터 강했습니다. 오전장에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두 개가 같이 동반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오후장에서는 삼성전자 쪽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 투톱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섹터의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는 점, 단기적인 조정을 보였던 그런 구간에서 11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이후 다시 한번 머리를 드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인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소부장단에 대한 움직임까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전일 움직임에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에 대한 상승,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메모리 그리고 낸드의 부족 현상이죠. 쇼티지 지속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6년에 대한 총 D램, 특히 HBM을 포함한 D램에 대한 생산을 200기가바이트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20에서 30% 정도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간 우려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이 반도체 AI 산업에 대한 데이터 센터향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소매 판매 제품들 있죠. PC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제 소비에 대한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에 대한 전환 포인트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한 추가 상승력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그리고 D램에 대한 대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이죠.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15만 원에 대한 트라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번에 목표 가격은 16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상향을 시켜드렸는데 여전히 유지하면서 안내를 좀 드리고요. 이번에 연기금 자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 추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19만 원 유지하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공략주로 반도체 관련 종목을 가져오셨는데요. 매수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TCK 다시 한번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가 진행하는 것은 고순도 흑연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된 코팅 부품의 대장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세화 그리고 식각에 대한 난이도 상승을 통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부품 채택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특히 GAA 공정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는 것은 이쪽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된 파운드리 채택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9월 달에 강한 상승 이후에 3개월 동안에 대한 조정이 나타났고요. 1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구간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점과 17만 원에서부터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1차 목표 가격을 전 고점인 19만 원을 안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4만 5천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공략주로 TCK 다시 한번 재공략 포인트 언급 주셨습니다. 가격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위원님 종목 볼까요? TSC 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공략을 해주셨고 목표가 달성 이후에도 추가 상승세 보이면서 신고가를 재차 돌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홀딩 가능한지 여쭤보고요. 저희 세트랙 아이도 볼게요. 오늘도 추가 상승세 이어지며 역시나 이 종목도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TSE를 12월 26일과 12월 29일 두 번에 걸쳐서 20선에 대한 돌파가 나타나는 구간에서 전략을 잡아들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 프로브 카드 관련된 이슈가 메모리 3사의 콜테스트를 모두 다 통과했다라고 하는 점 모든 것이 지금 현재 HBM에 대한 부족 현상과 수율에 대한 개선으로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고점 6만 5천 원을 뚫고 나서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6만 원에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이 TSE 이후에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속속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소부장단 안에서의 추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특히 개인 그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 강도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있던 그런 종목들은 이제 신고가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목표가 8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수익에 대한 극대화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세트랙 아이입니다. 세트랙 아이는 12월 15일과 1월 2일 날 안내 드리면서 그 목표 가격을 13만 원에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렸고요. 남은 비중은 15만 원까지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12월 15일 그리고 1월 2일 날 공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15만 원 돌파가 오늘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좀 실현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욕심을 좀 버리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쉬는 구간도
그 쉬는 구간 또는 이제 눌림목에 대한 공략을 다시 한번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트랙아이는 우주항공의 대장주로서에 대한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일선과 11선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는 그 구간에서 재공략에 대한 타이밍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SC는 8만 원까지 목표가를 조정해 주셨고요. 스트레가이는 재공략 포인트도 언급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